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신혼 7개월을 향해 가던 중이었던 여자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뚫고서 결혼식을 감행해 살고 있던 비혼의 코로나 신부예요. 하객들을 마음껏 초대하지도 못하고 갑작스레 규모까지 축소를 해버리느라 이걸 환불할지 미룰지 정말 오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결혼을 감행한 건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식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가 무르내야 하는 비용이 훨 많았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며 신혼을 시작하고 싶었던 저희 커플은 에라 모르겠다며 결혼을 치렀어요. 저희 부부는 원래 결혼을 할 생각이 없던 어린 커플이었어요. 집 사는 것도 힘들고 내 집을 마련한다 해도 대출금에 허덕일 게 뻔한데 어느 누가 결혼하고 평생 은행빚만 갚으며 살고 싶겠냐고요. 다소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별다른 후회 없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아쉬운 건 많았지만 빨리 결혼을 하고 전셋집으로 들어와 드레스를 입을 생각에 다이어트를 더 하지 않은 채 보통의 삶처럼 일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었어요. 직장을 다니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월급은 고만고만한 편이지만 제가 남편보다 월 40만 원가량을 더 벌고 있고 제가 연간 인센티브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기에 실질적인 월 수입으로 보자면 제가 100만 원을 좀 넘게 벌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는데 여자 월급이 남자 월급보다 많은 게 좋은 거냐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과의 교제를 반대하기도 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도 있을 텐데 뭐하러 굳이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냐면서 좀 심하게 반대손을 드셨죠. 하지만 남편과 함께 연애를 4년 정도 해오면서 늘 한결같이 잘해주고 반듯하게 사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술 문제나 여자 문제로 내 속을 전혀 썩일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 점을 어필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얼마나 설득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시간이 나면 퇴근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 앞에서 한마디라도 더 나눠보고 그 짓을 반년 정도 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마지못한 척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자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부모님께서 남편을 아들마냥 잘 챙겨주고 계시고요. 반면 결혼 허락을 받기 힘들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달리 시부모님께 허락을 받아내는 건 정말 수월했습니다. 남편이 앞서 경험했던 저희 부모님과의 마찰을 경험삼아 시부모님께는 절대적으로 제 월급에 대해서 함구를 하기로 했거든요. 둘 다 이름은 알려진 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 자체가 워낙 계열사도 많고 대기업으로 알려진 곳이라서 시부모님이 절 어려워하기는 하셨는데요. 둘이서 돈을 잘 벌어모으고 살 수는 있겠니? 내 아들이 용돈 받아서 쓰고 사는 건 아닌가 몰라. 라며 시어머니께서 월급에 대해 살짝 물어보려고 질문을 던지신 말에 남편이 빗장을 쳤죠. 내가 더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용돈을 받아? 용돈은 오히려 내가 줘야지. 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내심 시어머니께서도 안심이 되었는지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조금 더 월급을 많이 주나 보지? 너도 우리 아들 회사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가 유명하면 뭐해? 월급을 잘 안 주는데. 라면서 맞받아 치셨죠. 이게 자신의 아들과 저를 비교하려고 비꼬우며 하는 말인 줄도 모른 채 저는 그저 돈 문제로 결혼 반대를 안 하는 게 어디냐면서 좋아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정년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사사건건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혹여나 결혼할 때에 제약이 생길까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앞으로 결혼을 하고 난 후 우리 두 사람이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 거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드렸죠. 그 점에 대해서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당연한 소리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셨고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남편과 함께 둘이서 제법 신혼다운 신혼을 잘 보냈습니다. 어차피 전셋집이라서 또 이사를 가야 할 테니 집 꾸미는 것에 그리 욕심을 내지는 않았어요. 집을 꾸밀 일이 있더라도 결혼 사진을 벽에 걸어두거나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영화를 잘 보기 위해서 미니빔 프로젝터 하나를 사서 예쁜 테이블 위에 둔 것이 전부였죠. 최대한 코로나를 핑계 삼아 저희 부부끼리 둘만 있어 즐길 수 있는 실내 활동을 하며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쓰기도 했고 2년 후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볼 때에 쓸 돈을 위해서 저축을 열심히 하기로 한 것이었죠.
나름 부부끼리 경제관념도 비슷했고 앞으로의 꿈도 비슷했기 때문에 큰 마찰 없이 현재에만 충실히 살면서 지내면 아무 문제라고 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시달리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말입니다. 저한테는 시집살이라는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제 앞에서도 엉덩이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아기 다루듯이 대하는 걸 좀 당황스럽게 보긴 했지만 그 정도는 모자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남동생을 귀엽다고 잘 쓰다듬고는 그걸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유독 저를 통해서가 아닌 남편을 통해서 전화를 해놓고서는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것이었죠. 엄연히 저와 남편이 함께 돈을 반방 지불해서 구한 전셋집이었기 때문에 우리 명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2사람의 공동지분으로 거주 중인 집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가 있는 결혼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으신 채 그냥 남편한테만 쪼르륵 연락을 하셨다가 저희 집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참 불쾌하게도 말이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가 계셨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리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시면서 저희 2사람 먹으라고 몇 가지 마른 반찬들을 가져오셨길래 감사하다면서 넙죽 받으며 인사를 드렸죠. 2다 직장인이라 밥하는 게 늘 고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시어머니가 퇴근 후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전날 줬던 반찬통을 가지러 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직장 거리 때문에 같은 시각에 퇴근을 하더라도 늘 남편이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는 편이었는데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혼자서 저희 집에 먼저 와 계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늘 2사람이 저희 집안에 같이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바로 전날 반찬을 가져다 줘놓고는 제가 바로 새로운 통에 옮겨 담기를 원하셨었는지 다음날 또다시 찾아와서는 내 반찬통 줘야지 라면서 볼 일이 있어 찾아왔다는 걸 어필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며칠 후 새로운 반찬거리를 가져와서는 저희 집에 놓고 가시더니만 그 다음날 또다시 반찬통을 가지러 왔다며 저희 집에 와 계셨죠. 그쯤 되니 저도 한마디 해야겠더라고요. 퇴근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면서 제 아무리 오실 때마다 반찬을 가져오신다 하더라도 너무 자주 오시는 건 나도 못 봐주겠다며 남편에게 저를 존중해달라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자주 보고 살 거면 그냥 도로 집으로 들어가라면서 나도 우리 엄마 얼굴 보고 살고 싶다며 급기야 신혼 초에 헤어지자는 소리만 안 했을 뿐 별거 하잔 말을 뱉어냈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자기가 좀 지나쳤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지 엄마가 자꾸 집에 먼저 와 계시더라고 라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열어주는 문을 통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혼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서 아무도 없는 저희 집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바로 역정을 쏟아냈어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줬는데 너는 가르쳐 준 거니? 여기 너네 집 아니고 우리 집이야. 나도 이 집 구할 때 정확히 돈의 반을 냈다고. 그런 건 나한테 미리 물어보고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나도 알지. 나도 안 가르쳐 줬어. 근데 엄마가 혼자서 비밀번호를 추측하고 열었더라고. 우리 결혼기념일 말이야. 라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머리를 쥐어 싸매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온몸에 닭살이 쫙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말대로라면 시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인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추측하고서 혼자 문을 따고 들어왔다는 소리잖아요. 내일 모레 환갑이신 분께서 그런 치밀함까지 내세워서는 아들 부분의 집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니 난감하고 무서웠습니다. 너무 기분이 더러웠던 나머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저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절대로 추측조차 할 수 없는 번호였어요. 남편도 그 자리에서 절대로 자기 엄마한테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을 거라면서 제게 약속을 해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로는 몇 주 정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질 않으셨습니다. 혹 우리 집에 멋대로 또 보셨다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는 걸 알고서는
빈정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 시어머니가 더욱 괘씸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줄 알면서 멋대로 우리 집에 들락날락 거리다가 이제서야 발길을 끊었다 생각하니 열불이 터졌죠. 혹여나 우리 집에 와서 내 살림들을 뒤져보며 내가 며느리 짓을 잘하고 있나 확인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서 생각하면 할수록 분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도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절대로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저는 극도의 공포심까지 느끼면서 당장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발길을 끊고 나신 후 저는 드디어 다시 신혼을 되찾은 것 같다면서 좋아라 했습니다. 남편도 내심 퇴근 후에 자기 엄마가 아닌 저하고 단둘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을 반가워하는 눈치였고요. 남편은 퇴근을 먼저 하고서는 꼭 저 대신 혼자서 집안 살림도 맡아서 해주었고요.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으로 인해 그동안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었는지 퇴근을 하고 와보면 집이 아주 그냥 삐끗 번쩍할 정도로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는 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자잘한 간식 같은 건 제게 잘 만들어주던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혼자서 인터넷을 보고는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 놓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반찬을 안 먹는 대신 내가 시어머니 마냥 우렁각시가 되어주겠다면서 우스개 농담을 하면서요. 시어머니가 제게 딱히 우렁각시 같은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농담이 별로 재밌지도 않고 공감이 가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런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남편들도 많다던데 저희 남편은 적어도 저를 위해 고생을 해주는 편이었으니 고마울 수밖에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출근 시간에 옷장 앞에서 머리가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분명 제가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사놨던 새 옷이었고 일부러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까지 맡겨놓은 후 비닐 포장도 뜯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 옷이 홀라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평소에는 계절이 안 맞으니까 입을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바람에 옷이 옷장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으려니 안 보였어요. 남편에게 손댔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주말까지도 퇴근하면 저랑 24시간을 붙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전혀 의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던 건가 싶은 마음에 이윽고 옷장을 샅샅이 뒤져보며 다른 옷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급기야 사라진 치마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정장 치마라서 상의랑 하의가 세트인 옷인데 보란듯이 누군가가 하의만 가져가 버렸어요. 이쯤 되니 불현듯 한 사람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말입니다. 하지만 의심할 정황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 왔을 땐 분명 반찬을 주시고는 오히려 빈손으로 집을 나가셨는데 옷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훔쳐갔겠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맞지 않았고 옷은 아무리 찾아봐도 집안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첩첩산중인 상황에 정신이 혼미해졌죠. 한두 푼도 아닌 몇십만 원짜리 옷들이 사라졌으니 저로서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옷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잃어버린 후 도둑을 어떻게든 찾겠다면서 경비실에 CCTV 의뢰도 해놨고 내 집안에라도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며칠 내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냉장고 안에 새로운 락앤락통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살림이 아닌 바로 시어머니의 살림용기들로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만 남편이 실토하더라고요. 하도 엄마가 집안일을 청소해주겠다고 하고 음식도 주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정말 잠깐 들려서 청소만 해주고 가시라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통을 바꿔놓는 걸 깜빡했나 봐. 자기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가 내가 했다고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아, 어떡하지? 미안해 자기야. 내가 당신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말은 그간 저 몰래 시어머니께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서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집안에 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만 따라서 제 옷을 멋대로 허락도 없이 가져간 사람은 분명 시어머니가 맞다는 것이 밝혀졌죠. 씩씩거리면서 당장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습니다. 내 옷을 가져갔냐고, 왜 멋대로 가져가냐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흥분을 해서는 높아졌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것 좀 며칠 입었다고 되게 생색이네. 내가 가져다 놓으라고 말할 테니까 그만 생색내라 며느라. 라고 말입니다. 남의 옷을 멋대로 가져가 놓고서는 그걸 자기 딸한테 보란 듯이 입혔던 모양인데 미안하단 말은 끝내 하질 않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혼자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데 괜히 남편까지 찌질하고 없는 사람 같아 보여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내 시댁이라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도 아닌 며칠 후 시어머니가 혼자 찾아왔더라고요. 멋대로 가져갔던 제 옷들까지 싹 다 들고 와서는 찾아와 건네줬습니다. 분명 드라이클리닝에 맡겨놓은 새것 같은 옷이었는데 세탁소 비닐은 이미 진작에 뜯겨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걸 그냥 가져다 주면서 에휴, 며느리 옷 좀 입어보려다가 욕만 처먹을 뻔했네. 신우이한테 그 정도 옷도 못 빌려주냐? 라면서 오히려 화가 나 있던 저를 보며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었어요. 그 바람에 남편도 저보기가 미안했던지 왜 남의 옷을 마음대로 가져가 놓고서는 오히려 생색이야. 엄마 이거 도둑질이야 도둑질. 라며 닥달을 했고요. 도둑질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아주 질색팔색을 하면서 어디 네 엄마를 도둑년으로 몰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어디 여자한테 빠져도 단단히 빠져서는 네 부모를 욕먹일 생각을 해?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시더군요. 남의 옷을 도둑질해놓고서 미안해하는 표정 하나 없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생각할수록 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분했던 나머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꿀 생각을 차마 못한 채로 다음날 출근을 했었는데요. 글쎄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집안에 멋대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글쎄 보란듯이 당장 입으려는 여름 옷들을 들고 가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세탁소에 맡겨 드라이클리닝을 해놨던 저의 셔츠들을 말입니다. 하나도 둘도 아니고 제가 회사 출근하면서 번갈아 입으려고 사놓은 셔츠 여러 개를 그냥 한꺼번에 집어다가 가져갔더라고요. 이제 보니 세탁소에서 새 옷처럼 씻어놓은 옷들만 골라 가져가는 상습범이셨어요. 저랑 사이즈가 안 맞는 본인이 입을 리는 없고 역시나 하나 있는 자기 딸은 신우이한테 주고자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한테 참다 옷가지들을 던져가며 진절머리 난다고 소리를 질러댔고 당장 시무렁 신우한테 내 옷들 가져와서 내 앞에 와 사과하게 하라고 집안에서 난동을 피워댔어요. 사실 저희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요. 연애도 오래 하고 서로 잘하는 사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결혼 1년 차에 하려고 조금 미뤄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면 혼인신고는커녕 바로 헤어지는 게 답이겠다면서 남편에게도 헤어지자 통보를 하며 저희 부모님을 집으로 불렀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자 남편도 상당히 겁에 질려 했습니다. 본인도 절대 시어머니한테 도벽이 있을 줄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다면서 급하게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옷이랑 다 가져오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제욕을 하는 게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지만 남편 또한 이대로 헤어지게 생겼다면서 겁을 주니 시어머니도 별 수 없다는 듯이 알겠단 말을 남기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집에 찾아온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들을 털어놓으면서 별 거지 같은 시댁을 다 보겠다 라며 울음을 터뜨렸네요. 친정 부모님도 별일을 다 당해본다며 시어머니를 함께 기다리셨고 그러던 중 경비실에서 아저씨가 집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면서 경비실에 CCTV를 보고 싶다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건네드린 USB에 아저씨가 의심되는 관련 영상들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친정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CCTV 안에 담겨있던 시어머니의 만행을 낱낱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하나가 아닌 두 사람이 뒷거리였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집에 와서 옷을 가져가는 신우의 모습이 하나 찍혀 있었고 그 후에는 두 사람이 같이 집에 찾아와서는 신우가 먼저 옷을 들고 주랭랑을 치는 모습 그리고 그 후 저희 부부가 퇴근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반찬을 다 놔두고서 혼자 태어난 적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들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신우이는 제 가방도 하나 가져갔더라고요. 그냥 주말 같은 날에 나들이용으로 쓰려고 샀던 조그마한 가방이어서 최근 잘 사용하지를 못했었는데
그걸 말입니다. 그제서야 옷장으로 가서 가방의 여부를 확인해 보니 제 가방은 확실히 제 옷장 안에 없었어요. 그로 인해 남편은 또 안절부절 못한 채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는 가방까지 가져오라며 괴성을 질렀고요. 아파트 CCTV에 다 찍혀서 이러다 고소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니 그 전화를 끊고서 30분도 안 되어 시모가 시누이를 데리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지 않으려고 내내 자기 집에서 버티고 있다가 남편의 입에서 카메라에 찍혔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겁이 나서는 택시를 타고 뛰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온 시누이와 시모의 손에는 제 가방과 옷들, 그리고 급기야 저는 미처 몰랐던 저의 귀걸이 2개까지도 들려 있었습니다. 시모랑 시누이는 끝까지 자존심을 챙기고 싶었던지 저희 부모님까지 와 있는 집안 꼬라지를 보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큰일이라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이사나를 만드나 그래. 가족들끼리 서로 옷도 좀 빌려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그대로 쪼르르 친정에다가 일러바쳐서 남편을 곤란하게 만드냐? 출가회인이 벌써부터 이렇게 친정에 기대서 살면 나도 이 결혼은 반대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은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생각이 되었는지 엄마 제발 그만해. 엄마 진짜 이러다 신고당해. 라며 자제하라고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옆에서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듯이 오빠는 가만히 있어. 그냥 빌려간 거 가지고 무슨 신고. 라며 코웃음 치는 신우의 모습에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가 카메라에 절도하는 시모와 신우의 모습까지 다 가지고 있었기에 신고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시모 신우랑은 합의가 절대 없을 거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가격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 아들이 며느리 주먹에 얼굴을 맞고 코피를 터뜨리자 비명을 질렀는데요. 당장이라도 저를 똑같이 한 대 때리려는 듯이 달려드는 시어머니의 손은 금방 저희 남편의 손에 잡혔고 그 길로 코피를 흘리는 남편의 손에 질질 끌려 나가셨어요. 옆에서 저희 시누이는 제 손에 피 흘리는 자기 오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겁먹고 가만히 서 있다가 너도 한 대 때려줘? 나한테 뒤져보고 나갈래? 아님 네 손으로 나갈래? 라며 주먹을 치켜 세우니 제 발로 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고소로 끝내고 위자료까지 받아내라며 시모와 시누이까지 모두 다 절도죄로 형사고발을 했고 사실 혼인관계에 파탄 책임을 물어 두 사람 모두에게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까지 하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어서는 사죄를 하는 남편의 모습에 그것만큼은 용서하고 봐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 몰래 자기 엄마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실망스러웠었고 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놈의 시어머니랑 시누랑은 영영 떨어지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정떨어져서 후회 없이 갈라서기로 했네요. 절도죄는 형식적으로 진행했지만 물건들을 모두 되찾았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합의금을 받아내며 끝이 났고요. 남편과는 전세자금을 당장 뺄 수가 없어서 재산 분할이 도로 힘들었었는데 저에게 미안했는지 자기가 대출까지 받아서는 제게 위자료를 500만 원을 더해 전세자금 반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금전적인 손해는 없이 정신적인 손해만 가득 껴안은 채 남편과 이별을 택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동거하다 헤어진 줄 알 만큼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참 별일이 다 있었던 결혼 생활이었네요. 비혼의 코로나 신부에서 이제는 비혼의 동거녀가 된 기분입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내 물건에 손을 댈 수 있었던 도벽 있는 시모와 시누이로부터 멀어진 지금이 저는 결혼해서 살던 때보다 훨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